네, 우리가 무심코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 생각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그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봅니다. 생각연구소 오늘은요.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을 딱 맞추는 각종 족집게들의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.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저는 그 심리 테스트 이런 거는 잘 믿지는 않는데 타로 카드나 점 이런 것들은 좀 딱 맞출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. 맞아요.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이제 정말 쪽집게처럼 잘 맞춰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뭐 다 이런 한 번쯤 경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시죠. 그리고 정말 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게 그 속마음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특정한 법칙 같은 게 숨어 있는 거라고요? 네,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묘한 심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.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.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. 어떤 게 숨겨 있는 건가요?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함께 화면 한번 보시고 말씀을 더 나누실까요? 네,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어떤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딱 내 이야기예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예. 제 성격을 잘 묘사했어요. 만족한 학생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학생들이 받은 게 모두 같은 결과지였다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사실 이게 방금 보신 거는 미국의 심리학자 포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했던 실험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한테 너희들의 어떤 심리 검사를 하겠다. 그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지를 나눠주죠. 그럼 열심히 이제 풀죠. 풀고 나서 딱 받아보니까 각자 이제 결과지를 딱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제 성격 맞아요. 네. 모두가 80% 이상의 학생들이 이거 정말 제 성격 쪽집게를 맞췄어요.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지가 모두 똑같았던 거예요. 근데 이게 80%면은 정말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결과지를 보고 다 내 이야기예요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. 왜 그런 걸까요? 사실 신기하죠. 네네. 네, 사실 여기에는 반음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심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. 사실 반음이라는 말 자체는 19세기에 고계단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실 마케팅을 했던 그런 그 엔터테이너의 이름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예전에 얘기하기로 서커스의 제왕이다, 야바위의 천재다,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최근에 하는 많은 마케팅에서 사실 이 반음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. 이 반음 효과라는 게 뭐냐면 사실 보편적으로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격 특성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 정말 내 성격 맞아. 거의 한 80%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쪽집게야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런 보편적인 성격을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하나의 결과지를 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다. 정말 딱 맞추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두 앵커분들도 실제 그 성격 검사 결과지 그 예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성격 검사 결과지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. 외면적으로는 잘 정돈됐지만 내면으로 걱정이 많다. 지나치게 솔직하건 현명하지 않다. 안전한 생활이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다. 뭐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. 저는 대부분 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. 저는 어때요? 세 번째 것 빼고 이 지나치게 솔직한 건 현명하지 않다. 이것 빼고는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두 분도 만약에 반음 효과 실험하셨으면은 두 분 다 각자 자기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예. 예, 그런 이유 자체가 이 그 문항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 당신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. 경향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안전한 생활이 당신 인생에 중요하다. 그렇죠. 사실 안전한 생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당신의 목표 중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.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기 훨씬 쉽겠죠. 그러니까 결과지에 교묘하게 이제 단어로 인해서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의 정도는 차이 나지만 누구나 그런 경향성의 일부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죠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이제 혈액형별 테스트도 있잖아요. 네. 뭐 B형 남자친구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제가 B형이라서 B형 남자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영화를. 그런데 네. 사실 혈액형도 그렇고 별자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나한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하지만 그 혈액형이나 별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보가 자기 거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행운의 아이템 이런 거를 구매를 하세요. 맞아요. 무슨 뭐 수호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.
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? 아까 말씀드린 반음 효과가 있는 거죠. 당신한테 딱 맞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런 거 하나 좀 구매해라. 이런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거죠. 사실 유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보면은 저 가사가 정말 내 가사 같아. 네. 특히 맞아요. 사랑에 빠진 분들은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자기 마음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헤어질 때 이별 노래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그렇죠. 나고.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반음 효과를 마케팅에 이용해서 사실은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반음 효과, 이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이제 사주, 무속인들이 점을 봐주고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거랑 다르게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 같이 맞아요. 맞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. 여기에도 어떤 심리학적 법칙 같은 게 좀 숨어 있나요? 아마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속인이나 점집 이런 데 가시는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게 네.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, 사전 정보가. 그렇죠. 맞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억양이라든지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헤어스타일, 뭐 취향 이런 거를 보고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읽어낸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심리 법칙이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콜드 리딩. 예, 콜드 리딩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전에 어떤 특정한 정보가 없는데도 그 사람의 특성을 읽어내는 거죠. 이게 원래 그 오디션 같은 거 볼 때 예. 그 연기자한테 즉석 대본을 줘요. 그리고 그걸 갖고도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거지 않습니까? 거기서 유래된 그런 내용인데 뭔가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당신은 무속인들이 말합니다. 당신은 겉으로는 되게 사람이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여려요. 그런 얘기 하면 해당되지 하시는 거 않습니까? 아니에요? 이런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한테 예. 복채를 주신다면 또 좀 더 할 수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에 솔깃하게 되는 거죠. 사실은. 하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모호한 그런 부분이 많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특히 뭐 무속인들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사실 재미를 볼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. 예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인들이 갈수록 이런 경향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. 특히 뭐 연말 연초 되면 뭐 북적북적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, 이게? 사실 잘 되는 일보다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져요.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특히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특징을 더 알고 싶은데 대부분 불안에 대한 하나의 어떤 현대인들의 반응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알다시피 그걸 너무 맹신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생활 자체에 적응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좀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한데 보다 객관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그 심리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불안이 증폭될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불안 증폭하면은 그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불안 자체가 원래 당연한 겁니다. 사실은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 자체를 수용하는 게 먼저예요. 충분히 불안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불안하면 안 된다 말을 계속하게 되면 훨씬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일단 이 받아들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. 그렇죠. 그러면?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자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